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뒤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는 모습인데요. 한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연이은 악재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측에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 흔들림이 어제서부터 좀 강하게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악재라면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다 흔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LG화학이 그냥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폭스바겐에만 납품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사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기 딱 좋은 빌미를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번 세게 받아주고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 배터리 쓰다 보면 중국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또다시 그 중국 배터리 썼을 때에서 뭐 사용 기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불이 난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뭐 왜 이제 그쪽을 꼭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폭스바겐의 선택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이제 LG화학이 빠져주면서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OCI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섹터들의 IT와 다른 업종의 섹터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G화학이 빠져줌으로 해서 다른 쪽들이 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종 갖고 있는 사람들은 LG화학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빠져주면서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장을 단기바닥을 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바닥 친 게 맞고 시장 웬만해서는 여기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이유도 없고요. 커다란 악재도 없어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이제 FOMC가 있지만 사실 뭐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기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올라갔다가 흔들리더라도 조정이 작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걸 단기 상승 구간이라고 그래요. 단기 하락 구간은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재차 되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 단기 하락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단기 상승 구간을 바닥을 친 게 맞고 여기서부터는 뭐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다 양호해요. 지금 뭐 빠지지도 않고 유럽 시장 어제 조금 흔들렸습니다. 조금 흔들렸지만 그 부분이 요만큼 흔들린 거고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 나스닥도 어제는 좀 강세로 좀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다우존스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또 신고가를 간 이유는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계속 나와주고 있고 기존의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낙관론과 그다음에 그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 백신 예방 백신을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까지 미국 성인 남녀 웬만하면 다 맞춰주겠다, 다 맞추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다가 국민 60% 정도의 그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더니 확진자 숫자가 3,300명대에서 700명대로 확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예방 백신을 맞췄던 동네들은 그냥 콱콱 떨어집니다. 훅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지금 미국에도 뭐가 지금 잘 가고 있냐면 소비주들, 백화점, 항공주, 그다음에 대면 관련주도 뭐 있죠? 영화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카지노 같은 경우들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라스베가스라든지 이거 LVS라고 해요.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주식들도 제가 대충 어제에서 한 5개 정도 봤는데 4%대, 5%대, 6%대 차트 모양들이 바닥을 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의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만큼 빠졌다가 차트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들은 파라다이스를 보든 뭐를 보든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 있지만 미국 시장의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갑니다. 미국은 신고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동안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지 몰라도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카지노 관련주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도 항공주들도 이쪽에 있는 그 소비주 관련주들 이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던 애들이 이제서야 다시 좋아지려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정신 차리고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오늘 보면 삼성전기도 강하고 LG전자도 강하고 LG노텍도 강하고 다 대부분 4%대 지금 강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정고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쭉 빠지면 다시 급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죽진 않았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LG화학서부터 얘네들이 좀 약간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체감이.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먼저 공략을 하다가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때에서 많이 빠진 2차 전지를 나중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빠지는 것은 폭스바겐의 악재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갔던 거 조정을 세게 한번 내려가려고. 그래서 지금 차별하죠. 이것도 차별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렇게 잘 가는데, 그렇죠? 삼성전기도 잘 가고 LG노텍도 잘 가고 특히 LG전자 이런 건 잘 가는데 저쪽 애들이 약하다라는 거는 이제 차별화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한 쪽보다는 소비주들 제가 계속 지금 이제 한 달째 될 거예요. 소비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해서 소비주들 한 8가지인가 9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제일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지수는 3,100을 일단 갈 거고요. 3,150도 갈 거고요. 3,150 이후에서는 그럼 빠지느냐? 아니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3,100 안착 이후에서 추가적인 반등 계속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낙폭가대 IT 부품주들 여전히 양호하지만 소비주들 무시하지 마셔라. 그래서 소비주들도 상당히 좋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소비주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 오늘 표역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도 짚어봤고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소비주들에 주목해보자는 얘기 최근에 꾸준히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후성이 1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네페스와 자화전자도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강원랜드도 2.3%의 수익 내고 있고요. 지난주 종목들의 수익률 좋네요.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종목 CJ-ENM 0.7% 소폭 수익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42.3%입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 힌트를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에어부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양봉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항공주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별로 이게 이제 시끌시끌한 쪽에 있는 섹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뭐 얘기는 나왔고, 근데 걔네들은 근데 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다른 쪽들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양봉에 거래가 실릴 수 있는 패턴이니까 매수의 양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에어부산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CJ-ENM, 어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M, CJ CGV 뭐 관련주들이 다 흐름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죠. 그래서 영화 컨텐츠, 엔터주,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홈쇼핑 이쪽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J E&M인데 차트 모양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단점은 급등이 없어요. 잘 급등이 없지만 장점은 웬만해서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시가총액이 3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얘기들 뉴스 나오면서 흔들지를 못합니다. 3조짜리 정도가 되게 되면 대부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굵직한 수급 동향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소비주의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한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해서 짧게 보지 말고 조금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끌고 가면 얘가 빠지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내도 지금 300명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많이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도. 많이 맞추게 되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맞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맞추게 되면 저는 한 6월 달 이후에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확 떨어져서 뭐 100명대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냥 저의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영화도.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관도 지금 개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를 아침에 제가 좀 접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지금 온 거고 확진자가 확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는 이제 해외에서 먼저 영화관도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죠. 우리나라도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영화관 관련주들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보복 심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데이트를 못 해요. 영화관에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카페도 가고 뭐 밥도 먹겠지만 과거처럼 데이트의 장소로 다 영화관에 다 코스잖아요, 코스. 그러니까 이걸 딱 풀어버리게 되면은 백화점 소비도 늘어나지만 제가 볼 때는 영화 소비도 확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들도 아마 지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는 시점에서 잘 만들었던 그 영화들이 있죠.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붐을 또 만드는, 그래서 뭐 다시 또 500만, 뭐 1000만 안 나오겠습니까? 전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관련주들 당연히 그때 가서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게 1년 안에 될지 한 달 안에 될지 그것까지는 못 맞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닥권역에서 놀고 있을 때 잡아놓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전날 대비 0.9% 수익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0.9% 수익인데 길게 본다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갈 거예요.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조짜리 종목이면 금액 큰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올라가니까 알아서.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그 영화 관객 수 뭐 500만, 1000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상황 끝난 거죠. 그렇죠? 그게 상황 끝난 거니까 그럼 그때에서 그동안 못 갔던 거 얹혀가지고 열심히 올라갈 수 있는 영화 관련주, 뭐 이쪽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포함해서 모두 다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아울러서 뭐 CJ도 마찬가지 흐름 좋고요. CJ 그룹주들 다 좋아요. 지금 CJ도 흐름 좋고 CJ, CGV 영화 당연히 흐름 좋고요. 어느덧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수급도 좋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요즘에 기관들도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전고점을 당연히 돌파를 할 거고 그래서 CJ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CJ, CGV, CJ E&M, 그다음에 CJ 뭐 제일제당, 그다음에 CJ 뭐 대한통운 뭐 등등등등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되거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뭐 거의 이제 사라지는 국면까지 이제 치닫게 되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CJ 그룹이 아닌가 해서 CJ까지도 좋게 보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후성인데 2차 전지 때문에 가다가 말았어요. 자,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4%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밀렸는데 뭐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일단 전고점을 한번 뚫어놓고 물량 소화를 조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후성글로벌이죠. 분할회사 쪽에서 이제 1,000억 가까이 이제 투자가 이제 들어왔고 2차 전지 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일단 호재예요. 호재기는 한데 오늘 2차 전지들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 넘어가지 못했네요. 이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기어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뒤에
조만간에 또 이제 LG화학서부터해서 이쪽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 나오겠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이 지금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빠지길 합니까? LG전자가 빠지길 합니까? 하이닉스가 빠지길 합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2.6%나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다 좋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폭스바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벤츠에다 팔면 되는 거고 아우디에다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데다 팔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섹터는 아니에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봅니다. 내년이 좀 고비이긴 한데 지금 모든 영업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5년, 2030년까지 다 확대가 된다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이후에서도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5년치든 10년치든 100년치든 그냥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해서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100년 동안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 100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작해야 한 달 올라가고 말아버리는. 이런 이제 주시장의 좀 특이한 흐름들인데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움직일 때 후성도 여기서 다시 11,000원을 돌파를 하고 11,500원을 가고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에서 절반 정도의 반등세는 시장이 3,150으로 올라오면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9.9% 정도의 수익이 나왔죠. 3월 10일 날 최근 그러니까 과거에 4,800원에 추천했던 거 말고 최근에 추천했던 거 기준으로 9.9%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괜찮다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도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제약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제약주들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 또 더 나올 거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약주들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면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반면에 소비주 관련주 쪽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 올라가요. 아무거나 대충 바닥에 있는 거 잡아도 뭐 CJ ENM을 잡든 CJ CGV를 잡든 GK를 잡든 뭐를 잡든 다 올라가는데 오늘의 표역 종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자, 매수 가격은 3,800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45원이죠. 이 가격에서는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3,800원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쪽들도 봐줘야 돼요.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얘네들 밀리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죠.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에어부산은 3,800원을 내려오면 사세요. 3,800원, 3,800원 쪽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3,800원 쪽으로 밀리면 사시고 안 밀리면은 뭐 내일이라도 내일 이후라도 뭐 나중에 비싸게 사든 더 싸게 사든 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좋은 부분은 천냥봉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항공주들도 흐름들이 좋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주들도 대한항공 흐름들도 나쁘지 않죠.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바닥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들, TA항공, 그렇죠? TA항공도 바닥에서 한번 치고 움직이는 흐름들. 근데 에어부산은 그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천냥봉이 뜬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았고요. 거기에다가 여행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 롯데관광개발, 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줬고 뭐 백화점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그 이동을 좀 그 완화를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소비주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 그 이동 완화 조치에 따른 관련주들의 또 상승도 나와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신 여건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다시 소비를 또 다시 늘리게 되면 관련된 그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좀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항공주들과 함께 해서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 GKL도 지금 흐름 좋죠.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모두 다 좋습니다.
아예 넘어가 버렸네. 강원 애들 드디어 넘어갔죠. 여러분들 표적 정보 드렸던 거 이런 쪽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넘어가고 저런 애들도 가고 요것도 가고 저것도 가다 보면 항공주들도 가고 영화산업 관련주도 가고 J 콘텐트리 다시 움직이네요. J 콘텐트리.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비주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그 노라톡방에서도 리딩을 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튼튼하고 가장 만만하고 가장 신경이 안 쓰이는 종목입니다. 제일 편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완화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예방 백신이 전파가 되면서 확진자가 훅 떨어지고 있고 서로 이제 막 여행을 왔다 갔다 하려고 여권 백신도 만들고 있고 모든 것들이 소비주들에 대한 이제 실적들도 좋아지고 있고 제일 편안합니다. 근데 뭐 2차 전지라든지 IT 부품주들은 말을 잘 듣지를 않죠. 왔다 갔다를 하고. 그래서 소비주 관련주들이 제일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에어부산 일단은 이 가격에서는 못 쫓아가고요. 3,800원으로 밀릴 때 싸게 한번 저점에서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항공주인 에어부산 매수가 3,800원에 만나봤습니다. 항공주 비롯해서 카지노 관련주 등 소비주들을 주목해보자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비아트론요. 비아트론이요. 네, 11,500원인데 그냥 땅에 붙어 있네요, 그거는. 그래도 땅이 붙어 있는 것 치고는 올라왔는데요. 1,500원에서 11,500원 갔으면은 네. 9% 올라갔으면 이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 전에 올라갈 때 못 팔았거든요. 그거 상관없이 바닥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네, 지금 그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11,500원에 11,500원에 20%거든요. 20%. 그러시면은 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 한 12,0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네. 불안하시면은 얼마든지 종목을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셔도 되고. 아, 그래요? 이게 불안한 종목이에요? 아니, 불안하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기에 불안하면 소비주 쪽이 네. 제일 안전하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 안 보고 그러면은 12,000원쯤 오면 그냥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2,000원 쪽으로 올 때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제일 만만한 게 네. 소비주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억눌러 놨기 때문에 다른 애들 올라갈 때 못 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인 거니까 만약에 불안하시면 얘는 한 12,000원 정도에 팔고 네. 지금 강원랜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강원랜드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원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이 5조짜리 조 단위가 넘어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계속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서는 이미 파라다이스는 먼저 돌파를 했었던 애인데 또다시 돌파가 나올 거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요게 이제 전고점 돌파를 조만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비아트론이 12,000원 오게 되면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나 만만한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또 쌓을 수 있으니까 얘는 다 바닥이에요. 다 바닥.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아트로가 뭐가 틀리냐면 GKL은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전고점까지 만약에 49,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는 197% 정도의 목표치를 만들 수가 있지만 비아트로는 길게 보면 이것도 바닥이네요. 이것도 12,000원은 일단은 고점이긴 한데 12,000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지잡. 얘도 길게 보면은 15,000원까지는 가겠네요. 얘도.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간이 뭐 오래 걸려야 뭐 일단 12,000원까지 오면은 속 편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주 관련들이 속이 편하고 이쪽 반도체 섹터들은 좀 왔다 갔다 매매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000원서부터 해서 얘는 13,650원 있죠? 요까지가 다 목표치입니다. 12,000원부터 13,000원요? 13,650원 전고점까지는 다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밀릴지를 모르니까. 다시 근데 밀리면 또 다시 밑에 또 사줘야 되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지금 수익에서는 돌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유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소비주 드리면은 또 그거 다 나중에 한번 또 공략을 해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3기요. 3G? 3기. 3기. 네, 3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비중 한 7% 정도입니다. 매수가 얼마라고요? 5,525원을 제 꼭두부에 잡았어요. 5,525원이요? 예. 지금에서 조금 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반등은 나오겠는데 매수 포인트가 안 되면은 정관사한테 한 내일 제가 서울경제 TV를 보는데요. 네, 선생님 그거 계속 봐요. 네. 설명을 하트나게 해주셔가지고. 자 그걸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도움 좀 되셨나요? 후성이나 이런 거, 네. 이런 거, 주성 엔진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지금 수입 보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있습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아까 예. 수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되고. 예. 자, 3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3기가 예. 지금 매수 예. 포인트가 그렇게 좋지를 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 예, N자형으로 예. 올라온 상태에서는 매수를 해주지 말고 기다렸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가 나오죠. 돌파된 고점이라 그러는데 이제서야 여기서 매수를 해봐야 될 자리거든요. 얘가. 예. 지금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매수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거고요. 예. 일단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맞고요. 추가 매수 해보시고 한 5,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예. 추가 돼요. 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되고 예. 5,000원 정도 예. 올라오면 거기가 이제 저항 자리인데 물론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 5,500, 6,000원도 가요. 근데 예. 일단 5,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전화 연결로 다시 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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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나네. 자,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노랑 풍선이요. 노랑 풍선 네, 24,200원에 20%요. 24,200원의 비중 20%. 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다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살살살살 올라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여행 관련주들도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요. 수급도 좋아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사주고 있고, 네. 그러면은 얘는 27,500원까지 일단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27,500원 갔을 때 네. 세게 못 올라가면 거기서 좀 매도하시면 되고 거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보유 냅두면 돼요. 보여요. 그럼 얼마 건정 봐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27,500원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뚫으면 뭐 3만 네. 원까지 보는 거지만 못 뚫으면 27,500원까지만 보는 겁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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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어요. 네, 삼성 아니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 아니 SK 케미칼. 그렇죠. SK 케미칼 네, 매수 가격하고 29만 비중은요? 원에 10%요. 얼마요? 매수 가격 29만 원에 비중 10%시라고요? 10%. 네, 알겠습니다. 자, 29만 원이면 10%. 그래도 잘 잡았네요. 네, 지금 잘 잡으신 건데 자,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때서도 잘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에서 목표치는 3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여기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은 팔아먹으려고 계속 속꿍꿍이가 계속 팔려고 하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로 계속 매수하려는 것 같은데 들어 올릴 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 그러면 얘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 거고 봐봐요. 지금 시퍼렇죠. 연기금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투신도 포기한 것 같고 다 포기했어요. 지금. 외국인들만 지금 물려있는 거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파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팔고 나가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을 건들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반등주잖아요. 팔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 아니면 영화 관련주 이런 쪽들. 아까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차라리 이런 애들을 사세요. 호텔신라 보면 지금 기업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으잖아요. 연기금들도 연기금 안 들어오네요. 연기금 빼고 투신 애들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빨갛게 들어오는 애들을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호텔신라처럼 이런 식으로 SK케미칼처럼 열심히 팔고 있는 애들은 반등 주고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수익이긴 하지만 33만 원부터 32만 원 합시다. 32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잡아주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빨리 올라오겠습니까? 뭐 빨리 올라오면 좋을 텐데 그거는 뭐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빨리 올라오든 천천히 올라오든 32만 원에 35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팔고 수급이 단단한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는 재미는 없지만 안전하기는 한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비중은 100%, 네. 89,000원.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89,000원까지가 올라오면 네.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89,000원이면 이게 몇 프로 올라오는 거냐면요. 지금 한 8% 정도 올라오는데 그럼 다른 애들은 20% 넘게 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물린 거고 반등이 주면은 손실을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돌려야 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좋고 일단은 85,000원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 85,000원을 돌파를 하면 아마 9만 원까지는 맞춰 놓을 텐데 거기선 파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거기 수익이 나면 그때 좀 파시고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리긴 할 텐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강하게 땡기지 않는 이유는 지수를 얘가 올라가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올라가 버리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수의 폭등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묶어놓고 빠지진 않는데 살살살살 올라갈 수 있다 정도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근데 지금 벌써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한 85,000원, 86,000원 정도 올라와서 만약 수익으로 바뀐다라 그러면 그때 차라리 얘를 팔아버리고 수익이 바뀌면 팔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89,000원까지는 일단은 보유해서 수익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뭐 그동안에서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면 한 달 만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달 만에도. 간다 그러면. 한 달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빠지진 않고 반등을 주는데 일단 한 달 정도 한번 여유를 두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때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근데 일단 수익이 나오면 먼저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아마 교체 쪽으로 아마 그때는 말씀을 드릴 건데 85,000원만 돌파가 돼도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 점검 한 번 정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요. 네. 이마트 갖고 제가 고생했을 때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 잘 빠졌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왔죠? 많이 올라가서? 예, 그런데 삼성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그냥 착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들어가지 말고 다른 소비주 쪽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러면 한 9만 원 선 오면 8만 5천 선 오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천리요. 삼천리. 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0%고 11만 원이요. 11만 원. 아, 이거 예전에 물리신 거군요. 네네,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고. 자, 이게 이제 그 겨울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일 만한 그 모멘텀은 조금 사라졌죠. 네, 예, 사라졌지만 워낙 바닥주라서 길게 어차피 보고 간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보고 가세요. 길게 보고 가시고 네. 뭐 내년 올해 넘어가고 내년 안에는 그래도 10만 원 한번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제가 길게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모멘텀들이 떨어졌는데 근데 다행인 네. 거는 지금 개인들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아, 네. 만약에 길게 보신다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면 가능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추가 매수했더니 6개월 동안 꼼짝도 안 하거나 오히려 빠져버린 상황이 나오는데 옆에 있던 네. GKL은 50%가 올라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년 뒤에 봤더니 얘가 이제 11만 원 가요. 그러니까 뒤늦게 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때 동안 GKL은 혹은 CJ, CGV는 200%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배 아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천리 위치나 GKL 위치나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네. 바닥에 있는 건데 CJ, CGV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바닥에 있는 건데 얘네들은 소비주. 지금 이슈가 핫한 소비주 관련주 쪽이고 삼천리는 그냥 그 겨울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뭐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 그런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고냥고냥 어쨌든 냅두면은 11만 원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만 고생하시면 그 안에서는 11만 원 회복하지 않을까. 얘도 바닥주니까. 아니면은요, 네. 그냥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요. 신규 매수할 때에서는 다른 걸 사는 게 유리하지만 손절은 이거 나중에 손절하잖아요.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LNG 쪽으로 갑자기 이슈가 확 들어가고 관련주들이 갑자기 에너지 관련주가 급상승해 버려갖고 이쪽 애들이 무슨 뭐 여기저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대박이 났다 그래갖고 얘가 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종목이 나쁘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호재가 터질지 모르고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냅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항공우주화학하고 그다음에 BC 월드제약을 갖고 있었는데 네. BC 월드제약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원금을 회복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 항공주도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요새. 경험이 있으면 더욱더 얘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돼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몇백만 원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손실이 그러니까 몇 프로밖에 손실이 안 났다면은 뭐 손절을 하고 교체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11만 원대면은 대충 한 30%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26% 정도? 네. 이거는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그런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점검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항공주인 에어부산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3,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00선 향해 가고 있고 코스닥은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수급도 살펴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 함께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흐름은 참 견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FOMC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웬만큼 악재로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큰 악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대충 얼버무리는 얘기로 대충 나올 것 같은 느낌?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특별한 시장의 악재는 없고 오히려 어떤 호재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낙관론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서 시장을 한번 땡겨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쭉 땡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겠죠. 아직 저는 그 파티의 마지막 구간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주들, 낙폭과대 IT주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 흐름들도 소비주들 상당히 좋아요.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기, LG전자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그쪽 관련주들 지금 흐름들이 괜찮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빠지는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LG화학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 거고 이쪽까지 더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85만 원까지 밀려도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쪽을 저점으로 더 깨지면은 그때가 이게 악재에 따른 하락이 심화됐을 때 근데 85만 원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뭐 밀리면은 뭐 추가적으로 한 5% 6% 더 밀리면은 바닥 치겠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는 지금 안 좋은 게 맞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제도 이거 설명을 해줬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다르다. LG화학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얼굴마담의 역할로 얘는 죽이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다시 올라가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얘네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벌써 팔기 시작했고 수급을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줘야 다른 애들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기관과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팔고 팔았으니까 SK는 팔았으니까 현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호텔신라라든지 CJ라든지 CJC이브라든지 아니면 롯데 뭐 관광개발이라든지 저쪽 소비재주를 사야 되니까 얘네들도 현금을 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중에 열심히 빠지면 빠질 만큼 쭉쭉쭉 빠지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사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고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의 IT 부품주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차별화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파라다이스부터 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천냥봉이 뜨거나 모양들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서도 지금 화장품 섹터들도 슬금슬금 모양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는데 아모레 퍼시픽 그렇죠? 저점을 지지하고 양봉을 주는 모습.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도 여전히 계속 좋고요. 뭐 JYP, YG엔터, 뭐 빅히트도 괜찮은 흐름이고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들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흐름도 다 좋긴 좋은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주의 흐름은 오랜만에 흐름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항공주들도 한 번 움직이면은 자리를 잡으면은 꽤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에어부산. 그래서 오늘은 천냥봉의 패턴인 에어부산인데 지금은 좀 떠 있으니까 이게 좀 기다리면 오늘 오후장이 샥 밀려가지고 3,800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저점 매수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소비주 관련주 쪽,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호텔,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음식업종, 그리고 유통, 그렇죠? 유통, 백화점, 뭐 화장품, 뭐 등등등 이쪽에는 소비주들이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오후장에서도. 앞으로 흔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들라 그래도 근데 흔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라든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금융투자 이런 애들 그거를 차익 실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걸 저는 4주 전부터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 흐름들을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소비주들이 좋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도 지금도 계속 소비주 관련주 쪽은 대충 붙어야 돼요. 지금 뭐 저점 매수는 이제는 안 들어올 것 같고 대충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지노 관련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백화점들은 좀 많이 떠서 좀 안 되고 그 여행 관련주 대충 이 자리다 싶으면은 싸게는 못 들어와요. 이제는 싸게는 안 들어오지만 시장이 조만간에 3,100 여기를 안착을 하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빨딱빨딱 거릴 거예요. 3,100, 그다음 3,150을 갖다 놓으면 딱 포가대 종목들이 빨딱빨딱 거릴 텐데 거기서 좋은 애들은 더 좋은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후장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GS 글로벌.
GS 글로벌. 자, GS 글로벌 매수 가격이 2,440원에 비중은 30%. 요거 자리가 괜찮네요. 앞에도 거래가 좀 실렸고, 좀 아쉬운 거는 기관 외국인들은 싹 다 나갔네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다시 2,600원대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절반 이상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성 DS. 해성 DS 매수 가격 35,000원, 비중 30%.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 35,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부터 37,500원까지 뭐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3,150을 뚫고 3,200까지 간다. 그러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올라올 때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100이나 3,150까지 왔는데 얘가 37,500원까지 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팔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거나 다른 쪽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수가 넘어가면 얘도 넘어가니까 어쨌든 나빠 보이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OQP라는 종목. 자, 이거는 관리 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자, 시가총액이 3,381억인데 운송 부품으로 되어 있고, 일단 매수 가격은 4,860원에 비중은 20%. 요번에 반등 나와서 5,000원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얘가 관리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서 뭐 상장 폐지 위험은 그렇게 그닥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관리 종목으로 가끔씩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뭐 공시를 뭐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바이오로 사업 재편 추진 중에 있다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덜어서 피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 종목들은 그냥 피해 가시면 됩니다. 회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적자 전환이 되고 적자 뭐 그리고 중간에 여기 흑자도 난 것도 있고 해서 상장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관리 종목이 돼 있는 애들은 한 번씩 사고를 친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5,0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는 상장 폐지돼도 난 상관없어 하는 금액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상장 폐지돼도 얘가 휴지가 돼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금액만 남겨놓으면 그거는 뭐 6,000원까지 노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돼. 나는 이 금액을 크게 들어갔어 라고 생각이 된다라 그러면 이거를 안전한 쪽으로 지금 제일 안전한 쪽은 소비주 관련 쪽입니다. 소비주들 소비주 관련 쪽 쪽으로 해서 종목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자, 다음은 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질문이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셀트리온 관련주도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현금화 해야 되고 얘네들은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자, 이제는 조금 반등은 나오겠는데요. 반등 나왔다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32만 5천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반등 주면은 차익 실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A프로젠 제약. A프로젠 제약. 왜 안 나오죠? A프로젠 제약. 자, A프로젠 제약 매수 가격은 2,040원. 엄청 비싸게 사셨네요. 비중은 10%.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때 이쪽까지 올라오면 80%에서 80% 가까이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71% 정도? 어제에서 이제 조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A프로젠 KIC 있죠? 이거하고 S맥하고의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맥하고 A프로젠 KIC가 합병하게 되면 현재까지 시가총액은 4천억인데 합병하게 되면 1조 400억인가? 그렇게 시가총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합병 기일은 어제 기사를 보니까 10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합병 기일은 10월 6일인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1조짜리 공룡 제약사 기업이 탄생한다. 뭐 이런 이제 호재 뉴스로 한번 움직였는데 그것 때문에서라도 A프로젠 제약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한 1,400원, 1,500원 요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2,000원까지는 그거는 이제 복불복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선 반등이 나올 거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내지는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안 무너집니다. FOMC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왜? 시장이 단기 상승으로 돌았기 때문에 해서 지금은 낙폭과대의 종목들 잘 집중을 하시면서 3,150까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쉽게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노란 톡방도 열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